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밤 9시 33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버스 매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반등이 멈췄습니다. 지금 반등이 멈췄다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반등,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하락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반등이 끝났다가 아니고 일단 일시정지예요. 여기까지만 놓고 오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곧바로 꺾일지 어쩔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오늘 결과만 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반등이 일시정지 됐구나 정도로까지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선물 많이 올랐던 315, 316짜리를 내일 모레 넘지 못하는지 이거래일, 좀 길면은 만기일까지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코스닥도 그렇죠. 오늘 만들어 놓은 고점 자리를 어딘가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매집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말씀드렸죠. 제가 하루 만에 몰빵하라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월, 화, 수 이 정도에 나눠서 인버스를 어떤 슬슬슬 매집을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죠.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나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나? 하여튼.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인버스는 5,165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뭐예요? 앞으로 2, 3거래일 동안 최소 목요일까지 5,164원, 65원짜리를 지지하고 여기서 버텨준다면은 앞으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3거래일 정도, 2거래일 정도 버텨준다면은 3바닥, 그죠? 저점을 3번 확인하는 이런 3바닥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지수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3산, 하나, 둘, 셋, 저점 3번 테스트해서 못 넘어가는 3산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헤드 앤 숄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 어딘가에서 아무튼 인버스가 3바닥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여기 어딘가에 지지력이 나온다면 다음번엔 여기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인버스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조정받았으면 다음번엔 이거 넘어간다라고 보는 게 일단 논리적인 판단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넘어간다라면 당연히 이제 60일선 안착이라는 거고, 이평선 측면에서 보면은 최소 121선까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기 어디서 바닥이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잘 지지가 돼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지력을 보이기만 한다면은 앞으로 목표치는 상당히 많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 상승 추세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단타를 쳐도 되고 장기로 갖고 가도 되고 어쨌든 마음껏 요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딱히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손절 지금 여기 어디서 샀다 하면은 1, 2%대 손절하고 그냥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잘못되면은, 그죠? 만약 요 위에서 샀으면 손절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어떤 지지선 근처에 와 있고 지지선이 좀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5,160원대에서 지지를 할지 5,050원대까지 내려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선이 부근에 촘촘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잃을 것도 크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 들이대 볼만 하다. 그리고 목표치도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박스권 위쪽으로 돌파하면은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건 고버스죠. 코스피 인버스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림만 조금 다를 뿐이고 지지와 저항만 조금 다를 뿐이지, 어쨌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 여기 어딘가에서 2, 3거래일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3바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치 위쪽으로 확 열리게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내일 아침에 솔직히 일단은 오늘 여기서 오늘 인버스들이 양봉을 보여줬다라는 것만 해도 솔직히 좀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내일 아침에 지수가 어떤 오늘 밤에 미국이 상승 마감하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갭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어쩌면 인버스 매집의 절호의 찬스가 아닐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갭상승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정도가 굉장히 또 중요할 거예요. 갭상승을 하면서 인버스들이 오늘 나온 저점을 다 붕괴시켜버리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또 약간 좀 논외인 거지만은, 만약에 내일 아침 지수가 갭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버스들이 오늘 나온 저점이나 뭐 오늘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갭하락을 출발해 준다면 어쩌면 내일은 인버스 매집의 절호의 찬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아침 9시 넘어서 영상 녹화하기 때문에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유동적으로 잘 하셔서 뭐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갭 상승을 내일 한다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든가 해서 지수가 갭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제 저의 이제 그 육감일 따름이고요. 저의 뭐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9시에 가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정도 드렸고요. 참 안 그래도 오늘 어떤 분이 리플 남겨주셔서 저도 이걸 알았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도 요 뉴스는 좀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상원 의원 3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2주간 상원 표결이 모두 취소가 된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양책이 또 생명을 오랫동안 갖고 갈 거라는 거거든요.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2주간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내용을 읽어보면은 뭐 표결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전에 의원들한테 통보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뭐 2주간 상원 표결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얘기는 부양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연기될,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2주 정도 더 연기될 수 있겠거니 생각하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요거 일단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대선은 불확실성이죠, 그죠?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불확실성이고요. 이 보시다시피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기대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요즘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뉴스는 뭐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요런 뉴스가 있답니다. 뭐 모더나 화이자 백신 3상에서 부작용 발생했다. 뭐 사실 글쎄요,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자, 아무튼 뭐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어떤 분이 리플 다루셨다가 지운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요 부분을 좀 같이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알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리플은 지우고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하고 했던 얘기는 제가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유를 해볼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떤 분이 계속 뭐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면은 뭐 앞에 시장 방향을 알 수 있다 뭐 자꾸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뭐 니케이 지수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코스피만 잘 봐도 앞에 시장 방향은 알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전 세계 지수들은 뭐 그 나라의 특별한 이슈만 없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통 같이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뭐 꼭 일본 거를 뭐 니케이를 봐야지 뭐 앞에 미래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뭐 그러면서 뭐 일본 지수가 뭐 상대적으로 뭐 견조하다 뭐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좋은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보시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더 강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한국, 미국이 훨씬 강해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이제 코로나 직전 고점인데 어때요? 직전 고점 못 넘고 지금 여기서 비리비리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약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한국이나 미국보다 지금 일본이 훨씬 상태가 안 좋은 거고, 단지 이제 조금 큰 틀에서 보면은 코스피보다 니케이가 조금 더 세긴 세요. 왜냐면은 2018년 초반에 나왔던 고점 자리를 이미 거의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스피는 큰 틀에서 보면 2018년 고점에 비해서 아직 뭐 여기 정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니케이가 큰 틀에서 보면은 더 강하고 건전할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더 강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 수익률을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좋은 거죠. 어쨌든 그리고 이거 월봉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니케이가 23,500 요 정도 와 있는데요. 여기 와 있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지금 2018년 1월 달에 24,000을 딱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 지금 거의 2년 반 가까이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년 반 가까이를 24,000을 못 넘고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좋겠냐고요. 뭐 맨날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무슨 경제가 잘 돌아가고 무슨 이슈가 있어서 여기 24,000 지난 2년간을 못 넘었던 고점을 이번에 넘을 수 있겠냐고요. 더군다나 2년 동안 쌓아놨던 저항이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저항인데 한번 생각해 볼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좋은 모습인지 아니면은 여기서는 일단 일본 주식은 다 팔고 관망을 해야 될 자리인지 솔직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자리죠.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삼성전자하고 코스닥이 훨씬 건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왜냐면은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2000년에 만들어냈던 요 고점만 돌파하면은 어쨌든 신고가 또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근데 얘 미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거의 2년 반 가까이를 넘지 못했던 저항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무겁다고요. 차라리 일본 이런 거 하느니 어쩌면 지금 삼성전자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하고 니케이 지수를 사라는 건 아니고요. 안 좋을 건데 굳이 만약에 뭐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 사야 된다라고 뭐 생각을 한다면은 일본 지수 투자하는 게 차라리 뭐 코스닥이나 이런 뭐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저항이 최소한 니케이보다 낫다는 거죠. 저항이 좀 약화되는 거죠. 그나마 삼성전자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게 한국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말씀 정도 드리고요. 중국은 아직도 쉬고 있죠. 중국 본토 증시는 아직도 저기 추석 연휴라서 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상해종합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한국보다 이 큰 틀에서 보면 조금 더 강했죠. 여기에 2018년 고점인데 한국은 대충 지금 여기쯤 와 있으니까 아닌가? 어쨌든 한국 중국은 지금 비슷하게 키 맞추기를 하는 것 같네요. 한국 중국은 비슷하게 키 맞추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뭐 중국이 더 건전하거나 이렇지 않고 아무튼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넥라인 부근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됩니다. 넥라인 지금 여기 어디서 개기고 있는데 무너지면은 박살난다. 위에서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거, 하방 압력이 제법 강하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좀 볼까요, 이제? 달러하고 미국장 좀 봅시다. 달러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올라오지 않으면 다시 박스권으로 갇힙니다. 뭐 이미 오전에 드렸던 말씀이니까 뭐 그렇게 더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뭐 대략적으로 뭐 요 정도 박스권 안에 갇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요 안에 박스권에 조금 놓을 수 있겠거니 오늘 밤에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은 얘는 박스권 안에서 갇혀서 좀 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벤트 하나 있죠. 파월의장 연설 있습니다. 파월의장이 뭐라고 하나 연설 내용 좀 살펴보시고요. 파월의장이 뭐라고 한다면은 이 달러가 조금 올라올 수도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S&P하고 나스닥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고 S&P, 나스닥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고 박스권 상단 부분에 거의 다 와가긴 하는데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이제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은 이 위쪽이 지금 상당히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그들만이 아는 거죠. 뭐 세력들만이 알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되게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뭐 놀겠거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뭐 매매를 하시고 싶다 그럼 분봉에다가 선 많이 그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매매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큰 그림은 계속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수렴의 흐름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어떤 분봉상 흐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약하고 S&P는 뭐 조금 강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거는 둘 다 지금 뭐 어떤 위치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둘 다 큰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다. 요 정도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변동성 지수나 한번 볼까요? 변동성 지수 보고 마칠게요. 네. 변동성 지수 이거 잘 지키는지 보시면 되겠죠. 25대 잘 지킬 수 있는지 이 자리 계속 잘 보시고요.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한국장 변동성은 참고로 지금 일단은 중간 자리에서 내려왔거든요. 여기 23대, 24대에서 지지력을 보여줬으면은 괜찮았는데 일단은 장대로 뽑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거냐. 그러니까 지금 27 맞고 떨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 안으로 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27 터치하고 밀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20까지 가서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20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오늘 22대에서 일단은 멈췄는데 22 어딘가에서라도 지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질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어디선가에서 지지력이 나온다면은 다음번엔 27을 어쨌든 넘어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이 저점이 이렇게 쓱 높아지는 흐름이 보여져야 힘이 강하네. 다음번엔 이거 넘어갈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2인데 어쨌든 다시 20 쪽으로 내려와서 박스권 하단까지 갈지, 그래서 다시 박스권에 갇힐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다시 27을 넘어갈 생각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